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정말 며칠 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내과 교수였고 환자를 보던 의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림하고 의학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의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의학은 우리가 생로병사를 다루는 분야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겪게 되죠. 그림, 미술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해온 분야이죠. 그래서 같이 인간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그림과 의학은 한 접점이 있을 수 있는 곳이고, 미술을 좋아하는 의사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1891년에 런던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주문을 받아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23살 된 화가한테 당신이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순간을 그려달라라는 주문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23살의 그 시점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쉽게 답이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 화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일찍 아버지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어린 자기 아들이 1년 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죽던 날 자기 집에 왕진을 와주었던 의사가 밤을 같이 새주고 했던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의사가 이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중앙에 의자 2개를 겹쳐놓고 거기 아이가 누워져 있죠. 몸이 축 늘어졌어요. 그 옆에 의사가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의 표정을 보면 이 아이의 병세가 만만치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뒤에 보면은 유령과도 같은 남자가 하나 서 있죠. 넋이 나갔죠. 저 사람이 이 화가의 모습이고 저 아이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팔을 내려가 보면 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져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창문을 보면 먼 동이 터져 있죠.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4명은 밤새도록 아마 저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저 아이가 이제 하늘로 떠나는 그런 장면을 이 화가가 그린 거예요. 지금 의사들은 이런 아이가 폐렴으로 축 늘어진 상태에 병원에 왔으면은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1번, 항생제를 써야지 되겠죠. 그렇죠? 항생제는 언제 발견이 되었어요? 1945년 페니실린. 1891년에는 항생제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못 먹고 고열이 나고 축 늘어지면은 금방 아이는 탈수에 빠집니다. 링겔이라는 그 수액 치료를 해야지 되는데 1891년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던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폐렴이 심해져가지고 저산소증이 필요하면 산소를 줘야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 의사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답은 이 그림 속에 의사의 두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손은 턱을 괴고 있고 또 다른 손은 무릎을 짚고 있어요. 저 의사는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젊은 부부는 자기 아이가 죽던 그 시기에 저 의사가 와서 같이 밤을 새주고 같이 걱정을 해주고 그 부모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고 가장 감동스러웠던 그 장면을 그려라.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은 아픈 사람 또는 아픈 사람들의 가족들이 의료인한테 뭐를 원하는가 하는 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의사는 물론 의학적인 지식과 의학적인 판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의사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좋은 의사가 되는 거는 아닌 거는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피카소의 그림은 뭐 이렇게 코는 저기가 있고 뭐 이런 그림들이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피카소가 그렇게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운데에 아픈 환자가 누워 있죠. 그 옆에 의사가 앉아 있습니다. 저 의사는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맥막을 찍고 있죠. 이게 지금 1분에 몇 번이 뛰는지, 맥이 규칙적인지, 맥의 크기는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는 뭘 보고 있어요? 시계를 보고 있어요. 의사의 시선은 환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시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외래에 가보시면 의사가 이렇게 앉아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앉습니까? 여기 앉죠? 그럼 의사는 뭐 보고 있어요? 모니터 보고 있죠? 여러분들 보지 않고 이걸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요 전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의사는 아기를 보고 있죠. 이 그림은 의사가 이제는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현대의학이 이제 의학이 과학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해야지 되는 일이 환자가 어떤 증상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고 검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해야지 되는 사람으로 이제 이행해 왔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의사가 환자하고 직접 눈과 눈을 컨택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된 그거를 피카소가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의료는 의학적인 판단, 과학적인 지식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의료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비심, 측은심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그림에는 그 자비, 측은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저기 있는 수녀님이세요. 저 수녀님이 간호사의 역할을 하고 아이를 안고 약을 주고 환자하고 눈을 맞춰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환자가 돼가지고 의사 옆에 이제 이렇게 앉고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막 엑스레이를 보고 뭐 이러고 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면은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하고 호기심도 이놈이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바로 그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걸 보고 있는데 저 환자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의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건 이제 말하자면 그 화가의 유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걸 거치면서 이제 점점 의학이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했는데 그 눈부시게 발전한 거에 견인차는 외과들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은 1888년에 러시아 그림입니다.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이건 무슨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 시기에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종기가 생기면 이 종기가 쉽게 낫지가 않고 그러면 이게 점점 깊은 데로 파고 들어가면은 뼛속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골수염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골수염이 되면은 항생제를 굉장히 오래 써야지 되고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면은 그 뼈가 다 썩어지면서 뼈가 이제 딱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 불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구가 되기 전에 뼈를 다 긁어내 가지고 거기 그 골문 거를 다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의 방법이 이제 저렇게 끈을 가지고 뼈를 땅땅 해서 이거를 이제 깎아내는 거예요. 저걸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짝 하면서 이게 부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 정형외과 의사는 굉장히 능숙하게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림을 그린 거고 이 그림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졌죠.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놀라시잖아요. 화가는 그 당시에 많이 놀랐을 게고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놀랐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눈이 휘둥그레 된 이제 갓 간호사가 돼서 수술장에 처음 들어간 간호사가 저 수술을 보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 휘둥그레한 저 표정은 화가의 표정이기도 하고 저 그림을 보는 그 대중이 보는 그런 놀라움이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내과가 지금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약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항생제, 결핵약, 뭐 항암제 그 당시에는 내과 의사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니까 외과는 막 뛰쳐나가고 있고 내과는 그러면 뭐 하고 있었는가